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완화를 두고서 적절했다는 평가와 원칙 없는 조치라는 걱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 피로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 또 정부가 정한 기준을 스스로 깼다라는 게 각각의 이유입니다. 중국처럼 안정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본물 터지듯 확산할지 관건은 결국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에 달린 듯합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거리두기 조정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상은 있었는데요. 네. 1단계로 바로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좀 놀란 눈치던데요. 우선 조정의 기준이 되는 2주간의 이 발생 분석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의 방법, 예. 절차를 보면 2주 동안의 발생 상황을 일단 분석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정량적 평가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요인들, 뭐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2주 동안의 발생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지난 2주 동안의 발생 상황이 1단계로 낮출 정도로 안정적인가를 보면 예.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가 되겠죠. 그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면 59.4명입니다. 예. 물론 그 전 2주는 91.5명이었으니까 상당히 낮아진 건 맞죠. 수도권은 46.6명, 비수도권은 12.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 집단 발생은 24건, 역시 36건에서 12건 정도 줄었죠.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은 19%대입니다. 예. 일주일만 좁혀놓고 보면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 수는 61.4명.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표로 삼는 정량적 기준은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1단계로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그 정부가 정한 정량적 기준을 지금 한 가지도 포함하지 못했는데도 1단계로 내린 이유 그리고 우려되는 점을 방역 당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고 좀 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단계 조정의 결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의 증가, 또 수용성이 낮아지는 점들을 고려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신규 확진자는 50명에서 70명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고 또 잠복되어 있는 감염, 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도 잡고 또 경제도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은경 청장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워낙 크다. 그래서 이제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앞서 조금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예.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2단계, 그러니까 2단계라는 거는 어떤 그 규제가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예. 지금은 1, 2, 3단계로 나눴지만 과거에는 1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했었거든요. 예. 2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1단계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는 그런 단계고 예. 2단계부터는 이제 뭔가 방역 당국의 이제 대책이나 규제가 들어가는 것인데 1단계로 풀렸다는 것은 이제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급한 것 아니냐. 더구나 예.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추석 연휴의 영향을 100% 반영한 시기도 아니었고 예.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네. 당장 오늘만 해도 검사 건수가 5천 건에 불과한데 100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진율이 2%까지 이제 뛰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2, 3일 동안 계속되면 당장 거리두기 1단계의 조치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면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은 아까 정은경 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2단계가 2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너무 강하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 수칙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생 경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실제로 뭐 발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10명대니까요.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조이게 되면 정작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12월 겨울철에 갑자기 이 불만이 폭발해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그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의 강도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은 약간 풀어줬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원칙 없는 조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모든 지표적 기준이 하나도 맞지 않은데 예. 예. 더구나 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 발생은 20%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1단계로 무리하게 나누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라는 것은 생활적 방역이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한번 무너지게 되면 유럽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생겼는데 거의 봉쇄적인 조치를 취해서 7월까지 상당히 줄였거든요. 예. 그런데 7월부터 휴가를 맞이하면서 봉쇄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아예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린 예.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리두기가 하향되거나 방역 대책이 조금 완화되면 반드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현재 방역 당국이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을 내놓지 않고 단기적으로 자꾸 수치만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피로하게 한다. 이런 그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를 세분화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2주만 참아주십시오. 이번 주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시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확고한 대책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 예. 사실 그 정부 차원에서 추석 방역 기간이 끝난 이번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단계, 지금보다 세분화된 거를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발표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그 좀 더 세분화된 단계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 2주 후에 또 거리두기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한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자꾸 만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그런 부분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단계를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5단계가 될지 몇 단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조치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예.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너무 성급하게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한 1주 정도를 더 발생 상황을 좀 보고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 뒤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거리두기는 1단계로 내려갔고 세분화는 조금 미뤄진 그런 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정은경 청장도 지금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는데요. 예. 이번 조치를 자세히 보면 뭐 완전한 거리두기 1단계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고위험 시설 12종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PC방은 이미 진작에 풀렸고요. 예. 지금 11개 가운데 10개는 풀렸고 1개는 풀리지 않았죠. 그것이 예. 이제 방문 판매업입니다. 아, 방문 판매업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1단계라기보다는 1.5단계, 뭐 일부 1.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책의 그 대입이 좀 다릅니다. 예. 보면 그 집합 모임 행사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회 금지는 풀렸지만 예. 수도권은 자제가 권고됩니다.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명 이상 모이면 4제곱미터에 1명 정도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숫자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권이 그렇고요. 비수도권은 행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다중이용 시설 16종이 있는데요. 이 16종도 수도권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거 발열 체크를 한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게 의무화되는 게 예. 수도권이고요. 예. 비수도권은 권고입니다. 역시. 아. 그러니까 의무화가 된 게 아니고 예.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종교의 예배실도 수도권은 좌석의 30% 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예. 지방은 이미 풀렸죠. 이런 그 규정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엄연히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된다는 것.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좀 풀어놓은 규정 안에서 국민들이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주에 박능호 장관 이야기한 대로 일상은 풀되 책임은 강화하는 쪽으로 좀 방역 대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이 좀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 법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 법들이 전부 통과돼서 이제 13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예.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마스크 의무 착용이 있죠. 마스크 의무 착용은 거리두기 1단계지만 전부 그 적용이 됩니다. 예. 마스크를 우리가 뭐 1단계니까 안 써도 된다는 아니고요.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뭐 보호시설 이런 곳에서 마스크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요. 물론 그 다음 달, 그러니까 한 달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 물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위험 시설 열종을 풀었지만 이곳은 전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곳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역시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어긴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3개월 안에 시설 운영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 이제 처벌이 강화된 것이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1단계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에 좀 더 강화된 조치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상당히 세게 했다는 것. 예. 이 부분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관심이 많았던 게 문제가 학교 수업 방식 문제였는데요. 대부분 이제 등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학원 역시 지금 거의 정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학원 문제는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 그 고위험 시설이라서 2단계까지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운영이 중단됐었는데 예. 풀렸죠.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학원에서 수업하는 건 이제 가능해진 것이고요. 예. 학교는 오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라는 게 일주일 정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거리두기 1단계가 조정이 되면 그 수업 학사 운영 방안에서도 보면 예. 모든 학교는 인원의 3분의 2로 제한된 상태에서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풀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지금까지 이제 초,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이었는데 이게 풀린 거죠. 예. 그래서 전부 3분의 2 안에서 등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내심 생각하는 것은 그 수도권 같은 경우라도 그 2부제, 그러니까 오전 오후반, 그다음에 이제 오전 오후 학년제 같은 것을 해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학교에 3분의 2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 1학년이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2학년이 수업하고 3학년은 계속 학교에 있는 방식, 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의 전체적인 방향은 등교 수업을 거의 정상화한다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사실 뭐 이번 결정에 앞서서 서울시 교육청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등교 수업을 매일 하는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방역보다는 학교에 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좀 더 크다라고 하면서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났습니까? 이제 1단계 조치가 교육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를 예. 하겠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감이 얘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각급 학교의 1학년들은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그러니까 집단 생활, 단체 생활이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학교인데 아직까지 그 단체 생활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매일 등교를 시켜서 이제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법, 선생님과 어울리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네네. 중학교도 그런 측면에서 같다는 것이죠. 예. 이제 학교의 등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서 학교에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예. 이제 계속 가서 매일 등교를 하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 학년들은 이제 시차를 두어서 매일 등교라기보다는 뭐 격주 등교라든가 격일 등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예. 요즘 이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단풍철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관광 이제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부가 이제 이 단풍철을 맞아서 방역 강화 지침을 마련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좀 정은경 청장이 이제 오늘 새로 제시한 현재의 위험 요인 예. 세 가지 가운데 이 가을 산행이 꼽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밀의 접촉 환경, 그다음에 저온 저습도와 함께 그 가을 산행이 이제 예. 꼽게 됐는데 가을 산행은 산행 자체의 문제보다는 예. 산행에 이르는 길 그리고 산행 후의 행동 이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예. 이제 가을에 단체로 관광을 가시게 되면 버스 같은데 이제 조밀조밀하게 타고, 타서 예. 가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 자체도 그 한참 단풍철에 설악산 같은데 가보시면 거의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죠. 많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예. 뭐 이런 그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야외에서 감염된 사례들을 보면 그 야외 자체보다는 그런 그 차를 이용하는 부분, 또 숙박을 하는 부분, 식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막아보자고 그래서 국립공원의 주차장에 그 대형 버스를 주차를 아예 못하게 네.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단체 관광이 좀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한계선을 둬서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단풍을 좀 구경하는 방식 예. 이런 것들도 도입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지금까지는 잘 가늠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조건하에서 정부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지금 하향 조정 완화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역 수칙을 좀 더 열심히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